네, 안녕하십니까. 생생직업상담의 유쾌한입니다. 제가 이걸 촬영하는 건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이걸 촬영합니다. 이번에 생각할 주제는 진로 선택의 유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. 한 가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고등학교 3학년이었는데요. 이 친구가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꿈이 교대를 가서 교사를 한 다음에 교육행정가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. 초지일관되게요. 제가 중학교 때부터 상담을 했으니까 거의 6년 동안 꿈이 변하지 않았던 거죠. 그래서 수시때 지원을 하는데 6개 중에서 5개는 교육계열, 교대를 지원을 했고요. 그 다음에 1개는 경영학과를 지원을 했습니다. 하나 건져야 되니까요. 네. 그런데 결과가 발표가 났는데 결과는 교대는 다 떨어지고요. 경영학과만 붙었습니다. 그래서 이 친구가 멘붕이 돼서 얼이 빠져가지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.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이제 얘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그 친구가 교대를 가려고 하는 이유, 그리고 경영학과와 관련된 특성도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상담을 했습니다. 근데 보면은 이 친구가 원하는 게 교사가 꿈이 아니라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는 교육 행정가거든요. 그리고 경영학과를 가겠다고 하는 것도 뭔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포부가 있는 친구였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인 이 친구의 꿈은 뭐냐면 학교를 세우는 거였습니다. 학교 창립하는 거내지 교육 행정 전문 경영이 되는 거였죠. 네, 그래서 본인의 그 꿈을 위해서 그 친구의 그 가치관에 맞는 과를 정하는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 경영학과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었죠. 그래서 이제 그 정신을 수습한 다음에 결론적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경영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현재는 아주 만족하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교대를 가면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제한된 공간 내에서 학교에서 보내는 그 교직 생활이 답답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발견을 하고 지금 만족하고 다니고 있습니다. 네, 이 친구의 그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진로가 본인이 생각한 그 길 있잖아요. 이 길만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길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위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아래로 뚫고 갈 수도 있고 옆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그죠? 아니면 점프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길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네, 그런 그 진로에 대한 특성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 진로가 좌절이 됐을 때 너무 크게 충격받지 마시고 잘 수습을 해서 좀 더 탄력적으로 여러분들의 진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.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. 다 보면은 이제 그 서울대 가고 싶고 스카이대 가고 싶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 가고 싶고 그게 사람 욕심이잖아요. 한 친구가 천안에 있는 대학교를 가게 됐습니다. 서울에 있는 대학교 떨어졌겠죠, 그죠? 그래서 이 친구가 천안에 있는 대학교에 경영학과를 갔는데 한 학기 동안 방황을 했습니다. 그러다 이 친구가 여기서 뭔가를 해야겠다고 고민을 해서 일단 본인이 다니고 있는 그 과에 굉장히 충실하면서 편입을 준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1년 정도 준비를 한 다음에 편입을 해서 저랑 헤어졌는데 그 이후에 하도 성실하게 했던 친구여가지고 연락을 해보니까 그 후에 외대에 편입을 해서 그 다음에 취업을 해서 대기업 유통업체 대리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할 놈들을 한다. 진짜 본인의 목표가 뭐 명확하면은 할 놈들을 하더라는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순간적으로 길을 벗어났거나 아니면 길이 틀어졌다고 해서 방황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때 필요한 게 뭐냐? 뭔가 안 될 때 조금 더 유연하고 약간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. 특히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떨어질 경우에는 충격이 많을 거거든요.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시는 그런 분을 좀 상담사 선생님을 만나서 방법을 좀 찾아보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.
네, 마지막으로 그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비행기가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자동 항법 장치에서 자동으로 이 비행기가 날아가잖아요, 그죠? 근데 항법 장치의 역할이 뭐냐면 비행기가 이 길을 정확하게 이렇게 가게끔 벗어나지 않게끔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행기가 항로에 벗어나는 게 시간 중에 98%는 벗어난다고 합니다. 그럴 때마다 항로로 되돌리는 게 항법 장치의 역할이라고 합니다. 그와 같이 우리의 진로도 수시로 본인이 생각했던 그 길에서 계속 벗어나거든요. 하지만 내가 또 그 길로 되돌리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목적지에 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